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요즘 회사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짓 하나도 안 하고 퇴근할 때까지 집중해서 업무를 봅니다. 윗사람들도 저에게 일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남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전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야근하며 열심히 일하는 선배들을 종종 봤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일 자체를 좋아해서 야근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세상에 재미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10년 넘게 지난 지금 후배들이 절 보면서 똑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이 걱정이 족쇄처럼 저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바로 제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제 정신건강을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고민을 너무 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몰두하는 것이 좋은데 요즘에는 취미도 별로 없으니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당장은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 문제를 외면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지요.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겹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입니다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님, 여성분 프로필 3개 보내드렸어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 어김없이 결정사 매니저님의 연락이 옵니다. 일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록 결정사에서 좋은 결과는 아직 얻지 못했지만 저의 연애 및 결혼을 신경 써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됩니다. 프로필을 보니 3명 중 2명이 낯이 익습니다. 예전에 어플에서 매칭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매칭 신청을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익숙한 듯 어플을 켭니다. 사이버머니를 결제하고 제 스타일인 여자들 약 10명에게 매칭 요청을 보냅니다. 정성스럽게 메시지 써서 보내고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저에게는 이게 운동이고 이게 루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여자분들은 많습니다. 눈이 낮아진 것도 있고 급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도 한 달에 매칭되는 사람은 겨우 한두 명 정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 한 명만 잘 걸리면 되는데 사이버 공간이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다니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그 여자분들도 얼른 남자를 찾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지만 이젠 너무 멀리 왔습니다. 올해 동네 모임이라도 한번 가입해보자는 목표를 세웠긴 했지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예전 소모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여럿이 있을 때 돋보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쓰고 상처받을 확률이 큽니다. 지난주 종로에서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우연하게도 4명 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한 명은 대학교 교수님이고 나머지는 저처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회사, 일, 경제 얘기 등을 했고 취미나 소개팅 등등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교수 친구가 최근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이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개팅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한 명은 회장님 직속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출근, 오후 11시에 퇴근하고 일요일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꽤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결혼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연봉이 높기는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받지 않는 것 같네요. 회장님에게 좋은 정보 들으면 알려달라고 했고 건강이 최고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이직도 힘들고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도 힘든 나이가 되었다는 것에 동감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일상이 더 편하기 때문에 결혼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결혼을 하려면 저도 혼자서 편하게 사는 루틴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며 일상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친구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혼자 청계천을 좀 걸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게 언제였더라? 예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해외로 나갔죠. 외국인들의 삶을 체험하는 것도, 역사,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좋아했고, 외국어로 대화하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잠시 생기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여행이 의미가 있는 걸까? 견문이 넓어진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잘 짜여진 소비만 하며 돈만 쓰는 것이 아닐까. TV로 보면 되지 뭐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돈을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외여행은 아마도 제 미래 와이프와 가는 신혼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 해외여행을 생각해보면 소소하게 재미있는 추억들은 많았는데 이성 관련 얘기는 많이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잘생기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도 이성 잘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던데 참 부럽네요. 그래도 소소한 에피소드는 몇 개 있긴 합니다. 기억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대학교 3학년 겨울 친구 2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었습니다. 뮌헨 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가까운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같은 나이 한국인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되게 귀엽긴 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그때는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즐겁게 조금 이야기하다 헤어졌죠. 며칠 뒤 저희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했고 친구 2명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에 뻗었고 저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서 일찍부터 혼자 움직였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당시에 미술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클림트의 키스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술관을 천천히 구경하며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 앞에 그 귀여운 여자가 딱 서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영화처럼 한 3초간 서로 쳐다보며 얼어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만나네. 와, 이 그림에서 다시 마주치다니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러게요. 정말. 같이 온 다른 여자는 먼저 빨리 미술관에서 나갔고 자기는 그림을 더 보고 싶어서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마법처럼 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마치 분위기를 탄 것처럼 이 상황이 낭만적이고 운명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나이도 같으니까 연락해요. 그녀가 먼저 전화번호를 주고 싸이 주소도 주고받고 쑥스러운 듯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빠르게 이동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행 끝나고 서로 싸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긴 했는데요. 당시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못 잊고 있던 때라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근데 예전 여친보다 훨씬 예뻤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은 듭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연어씨,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좀 다녀와야겠어. 한 8년 전 회사 선배 3명과 함께 갑작스런 스페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일정은 5일. 3일 정도는 스케줄이 많고 바빴는데 나머지 이틀은 거의 일정이 없어 업무만 각자 알아서 끝내고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몰래 합의했습니다. 연어씨 뭐 할 거야? 우리 가우디 투어 가고 맛집도 갈 건데 같이 갈래? 같이 간 4명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저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제가 약간 예스맨 기질이 있고 선배들 말을 잘 듣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유럽 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까지 선배들의 시중을 들기 싫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차장님, 저는 혼자 움직이겠습니다. 선배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근데 혼자 뭐 할 게 있나? 같이 있는 게 재밌을 텐데 알겠어? 호텔방에 들어와서 바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녁 때 술 파티하는 사진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 한 곳이 눈에 띄었고 점심때는 피카소 박물관에 갔다가 타파스로 혼술을 하고 저녁 즈음에 바로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텝이 인사하네요. 이런 사진보다 어둑하고 낡은 게스트하우스. 프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니 거실 테이블로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3명은 나이 어린 남자 대학생들, 그리고 2명은 제 나이 정도 되는 날티나는 여자 회사원들. 그때가 4월인가? 성수기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샹그릴라가 무제한이어서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여행 계획이 있는지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예뻤는데 남자들은 저 포함해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스태프들도 그날따라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술 마시면서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용조용히 일상 대화나 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저희 내일 새벽에 이비자로 이동해야 해서 들어가서 잘게요. 이렇게 되니 금방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방에 누워 핸드폰으로 유랑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성 만나는 건 글른 것 같고 혹시 이쪽에서 모임 같은 거라도 없을까? 근데 딱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빠에야랑 타파스 맛집 같이 가고 돌아다닐 분 있나요? 저희는 20 후반 여자 1명, 20 중반 남자 2명이에요. 조합이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지 뭐. 혼자는 싫으니 글에 있는 카톡 주소로 연락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여자분의 카톡이었고 그 여자는 저의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나 현지 여행사를 통해 가우디 투어를 했습니다. 가이드가 현지 유학생이었는데 해설을 들으면서 구경하니 정말 가우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4시 정도에 투어가 끝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출장 때 신었던 구두를 신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날 음식점에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음식점이 구글 평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보다는 한국인들의 평가가 많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다고. 거기 대표 메뉴가 빠에야였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현지인 맛집에서 먹었던 빠에야는 쌀이 알덴테 식감이었습니다. 해물탕 졸인 거에 무슨 생쌀을 씹어먹는 느낌이라 저에게 잘 안 맞았단 말이죠. 요즘에야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개념이 익숙해졌지만 그때는 뭐 이런 음식을 먹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은 알덴테가 아니라 푹 끓이고 졸여서 우리나라 해물볶음밥과 비슷하게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창 밖에서 한국인 3명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호씨? 안녕하세요. 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여자는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여자는 진짜 예뻤습니다. 몸매가 꽤 좋은 귀염상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사실대로 표현하면 키도 작고 옛날 만화인 두치야 뿌꾸 캐릭터처럼 약간 순하고 수더분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둘 다 말도 좀 느릿하고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낮에 어디 갔다 오셨나봐요? 아네, 같이 쇼핑 좀 돌아다니다 왔어요. 여자가 옷 쇼핑을 꽤 많이 해서 남자들이 짐을 들어준 모양이네요. 이들의 조합 그리고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28살, 회사 그만두고 혼자 유럽 여행 왔어요. 저희는 24살 공대 대학생이에요. 포르투갈 여행 갔었는데. 포르투갈에서 이 여자를 만났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어서 이 여자의 일정에 맞춰 모든 계획을 바꿔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맛집, 쇼핑 등도 같이. 숙소까지는 안 물어봤네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얼마나 그 여자가 좋길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짐도 들게 하고 남자들을 조금 부려먹는 것 같던데 아니겠죠 뭐.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걸 수락한 그 여자도 평범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했죠. 아, 그렇군요. 자유롭게 여행 다니시는 게 회사원으로서 부럽네요. 사연을 깊게 물어보진 않고 잘 맞춰줬습니다.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켜요. 여자분의 주도하에 음식 여러 개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맛볼 수 있어서 좋네요. 여행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하고 이 옆에 재즈바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동해서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어둑한 지하인데 원목 갈색으로 꾸며진 곳이라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4인 테이블에 여자랑 저랑 마주 앉고 옆에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누나 물 달라고 할까요? 사진 찍어줄까요? 여자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남자들. 연어 씨, 재즈 좋아해요?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엔 재즈 음악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아까 입구에서 보니까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 음악이 나온다더라고요. 재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오, 마일스 데이비스를 아세요? 재즈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이름인데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좋아요. 재즈를 좋아하는 선배로부터 몇 번 들어서 기억이 난 건데 여자분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연어 씨, 악기 연주하는 거 있어요? 대기업 다니신다 하지 않았어요? 다재다능하시네. 아니에요. 땡땡님은 어디 다니셨어요? 아, 저는 신상 관련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남자 쪽에도 이야기를 걸어봤는데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 대화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잘 하긴 하더라고요. 잘 맞춰주고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회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학교 얘기도 나왔고 지역 맛집 얘기 등등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뭐랄까 옆이 따가웠습니다. 대화하면서 남자들이 있는 옆을 무심코 봤는데 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섭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건가 싶어서 그 상황이 웃겼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굴러온 돌이 된 것입니다. 저 신림 쪽 자주 갔는데 땡땡 음식점 아세요? 아, 네. 거기 맛있잖아요. 한국 돌아오시면 다 같이 한번 가요. 하, 좋아요. 옆에서는 계속 질투가 느껴지고 뭔가 그 애매한 상황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재미있게 2시간 정도 얘기하며 놀았고 이거 오늘 제가 계산할게요. 출장비가 조금 남아서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제가 냈습니다. 엠빵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은 돈이 없고 여자애는 퇴사했고 예쁜 여자분이랑 재미있게 대화도 해서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저는 호텔로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프랑스로 이동하여 며칠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같이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도 즐거웠으면 됐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쁘고 얘기도 잘 받아주고 저를 좋게 봐주고 그리고 좀 웃기지만 그 남자들보다는 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땡땡님 한국 도착하셨어요? 패기 있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냉랭하게 돌아오는 답변. 역시 한국에서까지 연락을 이어나가는 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행운을 빕니다. 네, 오늘은 해외에서 겪었던 어떤 여자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연은 어디에서든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외에서라도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